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경우의 수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우의 수는 우리가 중학교 때도 간단히 배운 적이 있었어요. 그거에 대한 내용을 한번 복습하고 새로운 내용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경우의 수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여기 사건이란 말이 나오죠? 사건은 어떤 행위를 했을 때 일어나는 결과를 우린 사건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서 주사위를 던졌어? 그럼 어떤 수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 나온 값을 우리는 결과, 그래서 이것을 사건이 일어났다, 사건이라고 얘기하고요. 그 사건의 개수를 우리는 경우의 수라고 하는 거고, 이 사건의 개수를 구하는 단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사건을 경우의 수를 계산할 때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합의 법칙이 있어요. 합의 법칙은 동시에 일어나지 않았을 때 각각 A가 일어나는 사건, B가 일어나는 사건이 주어졌어. 그랬을 때 A 사건 또는 B가 일어나는 사건 또는 이라는 개념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또는 A가 일어나도 되고 B가 일어나도 돼요. 그것은 경우의 수를 더하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합의 법칙이라고 얘기를 해요. 예를 들어서 주사위 여기 있죠? 1부터 20까지 자연수가 있는데 4의 배수, 7의 배수 이런 식으로 또는 주어지면 경우의 수를 합한다. 이런 개념인 거고요. 그 다음에 곱의 법칙 있어요. 곱의 법칙 같은 경우에는 얘가 A가 일어나는 경우 M이고 B가 일어나는 경우가 N인데 자 동시에 일어나야 돼요. 자 여기다 적을까요? 동시에 일어나거나 또는 연속적으로 이렇게 동시에 일어나거나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경우에는 두 경우의 수를 곱하게 되거든요. 이걸 곱의 법칙이라고 하는데 문제통에서 설명을 하는 게 더 빠를 것 같아요. 자, 여기 개념 익히기 부분은 얘들아 복습이니까 우리 중학교 때 했던 내용 그대로 복습이라 생각하시고 한번 풀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1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터 100까지의 자연수가 있는데 이 100장의 카드에서 한 장만 뽑았대요. 그럼 1번 12의 배수 또는 13의 배수가 나온다 이랬어요. 자, 또는이기 때문에 얘는 더하기를 하면 되겠죠. 12의 배수 12, 24, 36, 48, 그 다음 60, 72, 84, 96 이렇게 해서 몇 개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기 8가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이거를 이렇게 저는 지금 풀어서 썼는데 실제로 개수 따질 때 100 나누기 얼마 하지? 자, 100 나누기 12 해도 돼요. 그럼 얘가 8, 16, 96 해서 4잖아요. 요게 개수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8개 해주시면 되고 13의 배수 같은 경우에는 100 나누기 13 하면 얘도 역시 8 안 되죠? 7, 21, 91, 9 해서 13의 배수는 몇 개가 나오는 걸 알 수 있어요? 네, 13의 개수는 7개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어. 그러면 자, 원래는 13, 26, 그 다음 13 더하면 얼마예요? 39, 52, 65 지금 제가 그냥 처음이라서 하는 거예요. 78, 91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8개 더하기 7개 하는 거야. 자, 8개 더하기 7개인데 혹시 공통으로 들어있는 거 찾아볼 수 있을까요? 자, 12의 배수와 13의 배수가 공통으로 들어있으면 빼줘야 하는데 지금 공통으로 들어있는 게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실제로는 15개. 그래서 이렇게 또는이면 더하기로 계산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2번 볼까요? 2번은 2의 배수 또는 5의 배수야. 그러면 2의 배수는 몇 개 있을까요? 2의 배수는 100개니까요. 50개 있을 거고요. 5의 배수는 몇 개 있을까요? 5의 배수는 원래는 5의 배수 몇 개? 20개 있겠죠? 자, 여기는 20개 있을 거고 얘는 50개 있을 거야. 근데 2의 배수와 5의 배수의 최소 공배수 누구죠? 10이 있죠. 그쵸? 최소 공배수 10의 배수를 우리가 생각을 해줘야 돼. 10의 배수 몇 개 있을까요? 10개 있죠. 10의 배수 10개 있어.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20개 2의 배수 더하기 5의 배수를 한 다음에 반대죠. 제가 반대로 썼어요. 여기가 50,
여기가 20. 자, 하는데 10이 두 번씩 들어오잖아요. 2의 배수에도 들어오고 5의 배수도 들어오기 때문에 공통된 10의 배수를 꼭 빼서 우리가 경우의 수를 계산해 줄 수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또는의 개념에서는 중복되는 거, 숫자가 두 번씩 들어오는 건 꼭 빼주셔야 됩니다. 3번. 서로소인 개수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서로소라는 건 어떤 개념이야? 약수가 공약수가 누구만 있는 거? 공약수가 1만 있어야 돼요. 공약수가 1만 있어야 돼. 그러면 100과 서로소는 100은 소인수 분해를 하면 2의 제곱 곱하기 5의 제곱이잖아. 그치? 5의 제곱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우리는 서로소라는 건 2의 배수도 안 되고 2의 배수도 안 되고 5의 배수도 안 되는 거야. 근데 우리가 지금 2의 배수하고 5의 배수를 2번에서 구해놨네요. 그쵸? 그래서 서로소의 개수는 몇 개라고 하면 될까요? 네, 100개 빼기 100개 빼기 해서 40개 이렇게만 해주시면 됩니다. 100개 빼기 100개 빼기 2번에서 배운 서로소 약수 2의 배수와 5의 배수인 거를 빼주시면 3번의 답은 40 이렇게 돼요. 이렇게 공부하시면 됩니다. 자, 2번으로 왔어요. 자, 2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얘를 만족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연수라고 했고 순서쌍을 구하여라 했어요. 자, 이거는 하나씩 대입하는 하나씩 대입해보는 문제야. 다 찾아간다고 보면 돼. 그런데 찾을 때 조금 더 쉽게 찾기 위해서 이렇게 배수가 큰 수 있죠? 여기부터 대입을 해주면 조금 더 편하다. 자, 셋에다가 2를 먼저 대입을 해보면 3 더하기 2y 더하기 x가 11이니까 2y 더하기 x가 얼마가 되는 거야? 8이 되는 거죠? 이때부터 여러분들이 집어 넣어주시면 돼요. 여기가 1이면 x에는 얼마가 오면 되고 6 여기다 2 들어오면 여긴 4 여기 3 들어오면 2 4 들어오면 0인데 우리는 자연수범이라고 했으니까 얘는 제외하는 거야. 그러면 순서쌍이 어떻게 되냐면 요거 경우에는 x, y, z 이렇게 되는 거고 x, y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나요? 요렇게 우리가 순서쌍을 찾아줄 수 있는 거야. 제가 제시 1번일 때 했거든요. 여러분들은 제시 2일 때 혹시 모르니까 제시 3일 때까지 해서 이 순서쌍을 모두 찾아주시면 됩니다. 그냥 대입만 하면 되니까 어렵지 않겠죠? 3번. 자, 10의 자리 숫자가 홀수래요. 얘는 두 자리 자연수가 있네요. 두 자리 자연수가 있는데 10의 자리 수에는 홀수가 들어오면 되고 그 다음에 1의 자리 숫자에는 소수가 들어오면 된대요. 소수가 들어오면 된대요. 그럼 찾아볼 수 있는 거야. 자, 홀수 누구누구? 1, 3, 5, 7, 9까지 올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소수에는 뭐가 있죠? 소수는 2, 3, 5, 7 이렇게 소수가 있어. 그럼 얘는 어떻게 계산할 수 있냐면 자 봐봐. 홀수를 고르고 그 다음에 소수를 고르지 얘는 연속이란 말이야. 연속적으로 나타나는 건 우리 뭐 한다? 곱하기 한다 그랬죠? 얘는 곱하기를 합니다. 연속적으로 선택하는 건 곱을 해요. 따라서 5 곱하기 4는 얼마다? 20이다. 이렇게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빠르게 진행할 거예요. 경우의 수는 약수의 개수 이렇게 됐어요. 약수의 개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예전에 한번 배운 거라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만약에 어떤 수가 소인수 분해로 했을 때 A의 M승 곱하기 B의 N승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소인수 분해가 된다면 약수의 개수 같은 경우에 어떻게 계산을 했냐면 지수에 더하기 1을 하고 지수에 더하기 1을 해서 곱하면 약수의 개수가 됐었어요. 여기에 약수들의 총합을 구하는 것도 우리는 사실은 배웠는데 내용을 많이 까먹었더라고요. 만약에 약수의 총합을 구하여라 했을 때는 1 더하기 A 더하기 A 제곱해서
am까지 가로 곱하기 1 더하기 b 더하기 b의 제곱해서 얘도 어디까지? b의 n승까지. 자, 얘를 가끔 구하라는 문제도 있어서 제가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내용이고요.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약수의 개수 그럼 1번 구해볼게요. 우리는 360의 약수의 개수를 구할 거니까 기본적으로 뭐를 해야 돼요? 소인수분해 해야 돼요. 귀찮아도 소인수분해 해야 됩니다. 자, 180 2, 92, 45, 35, 3 하면 5 여기까지겠죠? 자,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5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약수의 개수는 지수에다 뭐 하자? 더하기 1. 지수에다가 더하기 1. 여긴 1이 생략되어 있는 거니까 지수에다가 더하기 1 해서 요렇게. 이렇게 해서 24개입니다. 라고 계산할 수 있습니다. 됐나요? 자, 2번. 공약수 구하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공약수 구하는 것도 까먹지 않았겠죠? 공약수 여기 10, 36, 54. 그러면 6, 6에 36, 6, 9, 54. 3 하면 여기 2, 3 이렇게 되는 거고 자, 여기 부분 곱한 게 공약수가 되는 거죠. 그쵸? 여기가 최대 공약수니까 최대 공약수를 계산해 봤더니 자, 2 하나 있고 2 두 개 있고 3 두 개 있고 5 하나 이렇게 있겠죠? 됐나요? 자, 공약수의 개수는 최대 공약수의 약수이므로 따라서 공약수의 개수는 3. 자, 더하기 1에서 3. 1이니까 얼마? 2 해서 18개요. 이렇게 계산할 수 있어요. 자, 원래 알고 있던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한 겁니다. 5번 볼게요. 자, 이거 중학교 때도 여러분들 많이 봤던 문제죠. 1번 보시면 A에서 출발해서 B로 가래. 봐봐. A에서 출발해서 B로 가려면 자, C를 거쳐서 B를 가는 방법 하나. 그 다음 A에서 D를 거쳐서 B를 가는 방법 하나. 이렇게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근데 봐봐. 얘는 여기에서 이렇게 가야 되고 여기서 이렇게 가야 되잖아. 자, 연속이란 말이야. 연속. 여기도 연속이 되겠죠? 그쵸? 그러면 이렇게 가는 경우는 A에서 C까지 가는 방법 몇 가지? 3가지. 자, 연속은 곱하기랬죠? 여기가 3가지. 그래서 여기는 9가지 이렇게 계산할 수 있고요. A에서 D 가는 경우 몇 가지야? 2가지. D에서 B로 가는 경우 3가지에서 몇 가지? 6가지인 거잖아? 자, 그래서 여기는 연속이니까 각각은 곱을 한 게 맞아요. 그런데 보세요. A에서 B로 가는 방법은 1번 방법 또는 2번 방법인 거잖아. 그치?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이렇게 C를 거쳐서 가는 경우 또는 D를 거쳐서 가는 경우 해서 이렇게 15개 곱과 합을 적절하게 사용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2번 볼게요. 동건이와 수진이가 이번에는 동건이와 수진이가야. 봐봐. 동건이와 수진이가 한 사람이 지나간 도시는 다른 사람이 지나갈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어. 그렇다는 얘기는 봐봐. 만약에 동건이가 A, C, B 이 코스로 가면 수진이는 어느 코스로 갈 수 있다? A, D, B로 갈 수 있는 거야. 그럼 동건이가 갈 수 있는 길은 9. 수진이가 갈 수 있는 길은 6이잖아? 여기서 생각해 보세요. 동건이와 수진이는 동시에 출발하는 거잖아. 이거와 이거는 동시에 출발하는 거야. 동시에는 제가 뭐라 그랬어요? 곱하기라고 했어요. 자, 또는 이번에는 동건이가 A, D, B로 갈 수 있고 수진이가 A, C, B로 갈 수 있잖아? 그치? 이런 경우에도 있기 때문에 얘도 54. 여기도 54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길로 갈 수도 있고 이런 길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108이다 라고 해주셔야 돼요. 이해됐어요? 동건이가 이쪽 길로 가면
수진이는 이쪽 길로 갈 수 있는 거잖아. 이게 동시에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꼭 곱을 해주셔야 돼요. 곱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정리해보세요. 자, 6번인데요. 자, 6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색칠하는 방법인데, 자, 요거는 거의 약간 정해져 있어요. 풀이가. 색칠을 할 때는 이렇게 다른 애하고 제일 많이 겹쳐 있는 얘부터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얘부터 설정을 해주시고 그 다음부터는 순서대로 해주셔도 돼요. 자, 그러면 자, 5개의 색이니까 A 우리가 순서대로 B, C, D, E 이렇게 색깔을 배정할 건데 A에는 5가지가 올 수 있습니다. 자, 얘도 연속으로 색칠을 하는 거기 때문에 곱하기예요. 자, B 여기에 5가지를 칠하고 나면 A에 칠한 이 색을 제외한 4가지를 칠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돼요. 이렇게. 이렇게 되고요. 자, 곱하기죠. 다시 곱하기. 이제 C를 할 건데 C는 자, B랑 지금 C는 얘하고 얘가 지금 색칠돼 있죠. 여기하고 여기 2가지 색을 제외해야 되니까 3가지 이렇게 오면 됩니다. 다시 곱하기. D도 봐봐. D는 여기 보면 여기하고 여기가 칠해져 있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D도 3가지. E도 여기하고 여기 칠해져 있는 것 제외 2가지 색만 제외하면 칠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접한 색깔, 칠해져 있는 색깔만 제외하고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색칠 칠하는 방법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 지불 방법과 지불 금액수. 자, 문제 너무너무 잘 나오고 모든 문제집에 다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유형 하나하나를 여러분이 외워주시면 돼요. 유형 하나하나를 외워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한번 볼게요. 지불 방법수. 자, 여기 보시면 100원 하나, 50원 2개, 10원짜리 3개가 있어요. 지불 방법수는 얘들아 이렇게 생각하면 돼. 내고, 안 내고. 그 동전을 내고, 안 내고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100원, 50원, 자, 10원짜리가 있는데 100원짜리는 내고, 안 내고 한 개까지 낼 수 있죠. 그 다음에 50원짜리는 안 내고, 하나 내고 2개까지 낼 수 있고요. 10원짜리는 안 내고, 하나 내고, 2개 내고, 3개 내고까지 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 100원이 낼 수 있는 경우의 수는 2개. 50원이 낼 수 있는 거 3개. 10원짜리 낼 수 있는 거 4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얘 계산하면 얼마? 24개. 이렇게 되는데 자, 여기서 끝을 내면 안 되고요. 24개에서 꼭 한 가지를 빼주셔야 돼요. 한 가지는 왜 빼느냐? 모두 000 냈을 때. 000을 내는 경우에는 돈을 지불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얘가 자 000을 냈을 때는 0원이기 때문에 낸 걸로 취급하지 않아요. 그래서 답은 23개라고 해주셔야 됩니다. 자, 얘는 오히려 지불 방법수는 쉽고요. 지불하는 금액수가 살짝 어려울 수 있는데 자, 지금은 어떻게 할 거냐면 사실은 여러분들이 얘를 해봐도 돼. 우리가 지불하는 금액수는 뭐냐면 처음에 10원 낼 수 있고 20원 낼 수 있고 30원 낼 수 있죠. 그 다음에 낼 수 있는 금액이 50원이야. 50원이야. 왜냐면 40원 없잖아. 그쵸? 50원 낼 수 있어. 그 다음에 요렇게 낼 수 있지. 그럼 60원, 70원, 80원 이렇게 해서 낼 수 있는 금액을 직접 한 번씩 써봐도 돼요. 처음에 써보면 오히려 이게 더 괜찮을 수 있어. 한번 써보세요. 자, 근데 이 쓰는 걸 조금 더 빠르게 생략하는 방법이 있는데 자, 제일 큰 금액을 50단위로 쪼개주는 거예요. 자, 100원짜리 한 개는 50원짜리 몇 개라고 생각할 수 있어? 2개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얘로 바꿔주는 거지. 그럼 최종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50원짜리는 100원이 2개 있고 여기 2개 있으니까 전체 4개가 되고요. 그 다음에 10원짜리는 그대로 3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제일 큰 금액을 이렇게 50단위, 500단위로 변경을 할 수 있다. 이것만 하는 거야. 그러면 50원짜리는 안 내고 1, 2, 3, 4니까 최대 몇 개까지 낼 수 있는 거야? 5개까지 낼 수 있는 거고 10원짜리는 그대로 안 내고 하나,
둘, 셋이니까 몇 개까지? 자, 4개까지가 되는 거예요. 곱할 거고, 둘 다 00 내는 경우 있으니까 빼기 얼마 하자? 빼기 1을 해서 내가 원하는 답은 19다. 이렇게 계산할 수 있는 거예요. 지불하는 금액수 아예 외워주세요. 됐나요? 자, 지금 경우의 수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거 다시 한번 복습한 내용입니다. 빠르게 공부하시고 다음 강의로 넘어와 주세요. 고생하셨습니다.